전문 드러머들이 드럼 사운드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리는 그냥 고막을 움직이는 진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진동이 조화를 이루어 목적을 가지며 청각에 인지됩니다. 마치 지금 배경음악이 있지만 분명하게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것처럼 각각의 의미가 있는 소리들이 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원의 이름을 앞에 붙입니다. 자, 킥드럼을 예로 들어볼까요?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쿵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드러머에게는 킥드럼의 크기, 재질, 심지어 제조사까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킥드럼이라는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킥드럼 소리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스네어 드럼, 심벌 소리와 함께 들려도 우리는 킥드럼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 짖는 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에서는 멍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 woof, 독일어에서는 woof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문화나 언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소리를 나름대로 인지해서 규정하기 때문인 거죠.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이런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빠르게 연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언어를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욱 세밀해지게 됩니다. 자, 귀에 들어온 모든 소리를 각각 이름 지어지는 소리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준으로 변하는 모양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킥드럼 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들을 때 잊지 마세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부적인 정보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20인치 베이스 드럼과 20인치 베이스 드럼의 차이는 크기만이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크기 이상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소리를 단순히 진동의 집합체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동들은 각각의 소리를 구분짓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인치 베이스 드럼, 20인치 베이스 드럼, 메이플 재질, 오크 재질, 각각은 독특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오디오 엔지니어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리 파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이동할 때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인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고체나 기체를 통해 이동할 때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각 매질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리 전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공기 중에서는 산곤 기준으로 1초당 340m를 가는 속도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소리를 지를 경우 340m 떨어진 곳에서는 1초 뒤에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관계는 음향에서 같이 취급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Hz는 1초에 20번의 진동을 가진다는 것이고 340m의 공기 중 1초와 관련된 거리를 적용해서 20으로 나누면 17m의 거리가 1번의 진동 길이가 됩니다. 3kHz라면 340을 3000으로 나눈 0.11m, 즉 11cm가 한 줄입니다. 벌써 어려워진 것은 아니겠죠? 조금 더 소리 자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용하고 계신 DAW를 실행하고 오실레이터 플러그인을 불러오세요. 주파수를 3kHz로 설정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영상에는 포함 안 합니다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당 3000번의 진동을 가지는 소리입니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특정 주파수만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자연에서는 하나의 주파수만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설령 소리급소에 같은 것으로 특정 주파수만 발생하게 한다고 해도 배음이나 다른 소리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소리에는 수많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3kHz의 주파수는 모든 자연의 소리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실제 만들어진 소리에도 포함되고 그 대역이 적은 저음악기에도 고음부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자, 3kHz의 소리가 포함되었다고 다 같은 소리라고는 하기 어렵죠. 그 외 주파수들의 구조와 양에 따라 다른 소리가 됩니다. 즉, 초당 3000번의 주파수를 가지는 소리는 모든 소리에 똑같은 소리이지만 같이 만들어져서 들리는 다른 소리들의 구성 때문에 다른 소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깊게 소리를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소리의 3요소를 알아봅시다. 물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만 조금 다를 겁니다. 먼저 소리의 크기가 있습니다. 콘서트장을 생각해 보세요. 속삭임과 샤우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는 소리 파동을 만드는 에너지, 즉 볼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정입니다. 음정은 음의 높낮이보다는 주파수 축에서의 분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고음이 있고
저음이 있게 됩니다. 진동수와 관련되지요. 음색이라고 알고 있는 음상은 소리의 모양, 그래서 고유한 맛이 됩니다. 음상은 소리의 질감과 색깔을 결정합니다. 같은 음을 연주해도 피아노와 기타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음상 때문입니다. 엔벨로프라고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목소리나 멜로디를 들을 때 기억하세요. 소리는 크기, 음정, 음상 이렇게 3요소로 이야기합니다만 크기와 음정으로 음상의 엔벨로프가 구성된다고 이해하며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탐구해 보세요. 소리의 주파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쉽게 들어보죠. 좋아하는 음악을 맛있는 스무디 한 잔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과일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과일들이 함께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사실 다 모아서 만든다는 것보다는 편의점에서 만들어져 있는 스무디를 사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무디를 다시 원래 과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좀 어려운 풀이의 변환이 등장합니다. 깊게는 안 갑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도 됩니다. 풀이의 변화는 완전한 소리를 주파수 대역대의 각각의 양으로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 내의 복잡한 음파 구성을 각각의 주파수로 분해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 귀 속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라는 것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마다 각각의 양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죠. 게다가 놀라운 건 스마트폰의 오디오 분석 앱에 이 변환이 사용되어서 각각 주파수마다의 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디오 아날라이저 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소리의 주파수 축을 꿰뚫어 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실제 스피커에 손을 대어보면 앞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작업이 이 복잡한 파형의 모습을 그대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만들어 공기를 통해 소리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 소리의 변화를 1초로 잘라서 그 안에 주파수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각각의 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재밌죠? 데시벨, 줄여서 dB라고 많이 말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소문자 d는 데시를 의미하고 0.1, 즉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소리의 크기를 다루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애초에 정해진 기본 단위인 벨이 커서 그 10분의 1로 줄인 단위자를 사용합니다. 모든 단위가 그런 것처럼 비율을 의미합니다. 1cm의 2배가 2cm인 것처럼 1dB의 2배는 2dB입니다. 문제는 데시벨의 계산자가 실제 사용되는 전기양, 출력, 압력 등의 변화량에 직접 1대1로 상응해서 표기하기에는 너무나 값이 커져 버립니다. 특히 인간의 감각량을 선형적으로 표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시벨 계산에는 로그라는 자를 사용해서 눈에 쉽게 익힐 수 있는 범위에서 표현하게 했습니다. 즉, 만배 출력이 큰 소리를 그대로 만데시벨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만을 1로 나눈 것의 로그 값에 10을 곱한 40을 실제 데시벨 값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두세 자리 숫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요. 즉, 40데시벨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출력에서는 만배가 큰 것이 됩니다. 400W 앰프는 400을 1로 나눈 값의 로그 값인 2.6에 10을 곱해서 26데시벨이 됩니다. 즉, 400W 앰프는 26데시벨을 증폭하는 장비가 됩니다. 앰프는 전압 증폭기이기 때문에 옴의 법칙에서 P는 I 제곱 R에 따라 10이 아닌 20을 곱하게 됩니다.